안녕하세요. 중년분들의 행복한 노후와 유용한 정보를 다루는 채널 중년친구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챙겨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최근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사회생활하면서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들도 만남과 연락이 멀어졌습니다. 내 평생 행복의 전부였던 자녀들도 독립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은 생일이나 명절 등 1년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볼 수 있는 날은 며칠 안 됩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보다 친분이 있었던 사람과의 헤어짐이 더 늘어만 갑니다. 어느덧 나의 주변에는 가족 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인간관계가 괜찮은 걸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외롭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하지만 외로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가질 때 평온하고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주변에 혼자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도 걱정 없이 그들처럼 혼자서도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지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중장년 시니어 분들에게 나이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외로움이 가장 걱정되고, 여성분들은 경제력 다음으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 분들은 경제적 문제가 없다면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틸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한 말이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한다. 현대인은 고독을 잃었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의 저자인 일본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또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하여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여유롭고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여유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나이를 불문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유년기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만남을 가질수록 더 휘둘리고 마음 상처받기 더 쉽습니다. 더 빨리 지나가는 사람, 오래 머물다 가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던 일본에서는 최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논하는 책들이 화제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석학 우에노 지즈코의 신간,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는 지난해 출간 후 사회과학 도서로는 이례적으로 아마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집에서 혼자 죽으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집에서 혼자 죽으라는 말이 낯설게 다가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대인의 죽음이 대부분 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둘째는 임종의 순간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혼자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외로움,
쓸쓸함, 비참함, 인간관계 단절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 책은 다양한 데이터를 내세우며 이러한 고정관념들의 반기를 듭니다. 죽음의 현장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119부터 찾습니다. 책에서는 노인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절대 119를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119를 부르면 심폐소생이나 연명치료를 실시하게 되는데 수명을 다한 노인에게 무리한 연명치료를 한들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혼자만의 자연스러운 죽음은 그 또한 마지막의 행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지내기 힘드시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늘어납니다. 혼자서 밥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주변 사람과의 갈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과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둬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까운 분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무조건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고 배려하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관계의 조건은 서로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의존하고 집착하고 맞춰주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좋은 인간관계는 독립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존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관계를 위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지 않으며 질투만이 가득한 관계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의견을 앞세워 지적하고 걱정한다는 이유로 비난만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형성되는 게 바로 전형적인 의존과 집착만이 존재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은 친한 친구 사이니까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해. 고민 있으면 무조건 나에게 말해야 해. 나한테 말 안 하면 정말 실망할 거야. 이런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나는 그 조건을 따라주기 싫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상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 바로 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싫고 좋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싫어하고 당장 미움을 받더라도 나의 솔직한 표현과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나는 홀로 반드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배우고 도전하는 삶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합니다. 외로워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거나 삶이 바빠서 미루어왔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시간을 채워나간다면 스스로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어서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관계만 남게 되고 좋은 사람들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은 높이는 길입니다. 혼자서 쇼핑도 가보고 연극, 영화 등 문화생활도 해보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만남 속에 돈을 허비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훨씬 유익하고 보람될 것입니다.
배우는 마음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쉬운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외로운 시간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히려 바쁘지 않고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사람을 더욱더 외롭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배우기를 시작해 보세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즐기며 가면 됩니다. 혼자임을 즐길 줄 아는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이 글에 공감 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자존감이 커지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고독을 선택해서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주택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어지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집의 적막함을 느끼며 명상을 즐기고 때론 클래식을 들으며 독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혼자만의 고독한 행복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지만 혼자 있는 게 편하게 여겨지고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진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외롭지 않으면서 때로는 고독을 즐기며 새로운 만남과 배움으로 도전하며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